야, 너 뭐하는 여편네야? 이딴 걸 사람애로 키워? 사부인이 내 딸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그녀는 더 악랄하게 소리쳤다. 숨 끼친다니까? 진짜 과거에 뭐 했던 년이야? 발대꾸를 하네? 모자란 주제에. 나는 얼어붙었다. 도대체 왜 이러세요? 입이 떨려 나오는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도 못했다. 닥쳐. 억울하면 그냥 나가 뒤지든가. 내 뺨을 밀쳐버렸고 균형을 잃은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천연 표정 좀 봐. 진짜 의심스럽다. 숨기는 게 있지? 나는 변명 한마디도 못한 채 그저 떨리는 손으로 얼굴만 가렸다. 심장이 쥐어뜯기는 듯했고 다리가 풀리며 그대로 무너졌다.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지금 이 자리에서 폭발할 반전의 진실을. 안녕하세요. 저는 최은영입니다. 올해 63이에요. 소도시에서 문화센터 도예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20회가 넘었죠.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어느새 저의 전부가 되었네요. 흙을 만지며 그릇을 빚는 일이 참 좋아요.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건 언제나 설레는 일이거든요. 제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하연이라고 해요. 35살이에요. 조금 특별한 아이죠. 지적으로는 경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밝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딸이에요. 웃을 때면 온 세상이 환해지는 것 같아요. 하연이는 작년에 결혼했어요. 사위 준서 씨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조용한 성격이지만 하연이를 정말 잘 돌봐주거든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안심이 돼요.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놓여요. 오늘도 평소처럼 하연이 집에 다녀왔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거든요. 김치찌개랑 멸치볶음, 시금치나물을 만들었어요. 하연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죠. 엄마 고마워요. 맛있게 먹을게요. 하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을 보니까 가슴이 따뜻해졌죠. 준서 씨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인사를 나누고 집을 나섰죠.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데 뭔가 허전했어요. 가방을 뒤져보니까 핸드폰이 없더라고요. 어디 뒀나 생각해 보니까 하연이 집 식탁 위에 둔 것 같았어요.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연이한테 전화를 걸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핸드폰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발걸음을 돌렸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3층이에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마음이 묘하게 불안했어요. 별다른 이유는 없었는데 그냥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하연이네 집 앞에 서서 벨을 누르려던 순간이었어요. 문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흐느끼는 소리였죠. 하연이의 목소리였어요. 얇고 떨리는 울음소리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울고 있는 걸까요? 아까 제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웃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다른 목소리였어요. 여자 목소리인데 하연이가 아니었어요. 낮고 거친 목소리로 뭔가 말하고 있었거든요.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지만 욕설 같았어요. 날카롭고 차가운 어조였죠. 준서 씨는 어디 있는 걸까요? 집에 있다면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직감적으로 느꼈거든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하연이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벨을 누를까 말까 망설였어요. 그냥 들어가서 확인하고 싶었는데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마치 모르는 척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이었거든요. 복도에 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하연이의 울음소리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작고 애처로운 소리였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여자는 누구일까요? 목소리가 익숙하지 않았어요. 처음 듣는 소리였거든요. 하연이를 다그치는 것 같았어요. 정확한 말은 못 알아들었지만 분위기로 느껴졌죠. 문득 무서워졌어요. 제가 모르는 일이 하연이에게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딸을 지켜주지 못하는 엄마가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핸드폰을 가지러 왔는데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딸이 우는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그 낯선 여자가 누군지도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어요. 일단 오늘은 물러나기로 했어요.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하연이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 낯선 여자의 차가운 목소리도요. 뭔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제가 전혀 모르는 일이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심했어요. 그냥 갈 수는 없었거든요. 딸의 울음소리를 들었는데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하연이가 결혼할 때 혹시 모르니까 알려줬거든요. 조심스럽게 숫자를 눌렀어요. 삐삐삐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최대한 조용히 문을 밀었어요.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거실에서 나오는 소리였죠. 이게 시어머니 말에 딴소리를 해? 날카롭고 차가운 여자 목소리였어요. 아까 복도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였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았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귀를 기울였어요. 하연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한테 다녀오고 싶었다고. 그것뿐이에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울먹이는 소리가 섞여 있었죠.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한테 다녀오고 싶었다고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너 같은 애는 맞아야 알아먹지. 그 순간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철썩하는 소리였죠. 손바닥이 뺨에 닿는 소리 같았어요. 그리고 하연이의 낮은 신음이 들렸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제 딸을 때리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참을 수 없었어요. 거실로 향하는 복도를 조용히 걸었어요. 모퉁이에서 살짝 고개를 내밀어 상황을 확인했어요. 거실 소파 앞에 하연이가 서 있었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로요. 왼쪽 볼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죠. 그리고 하연이 앞에는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제 또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죠.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어요. 파마한 머리를 뒤로 넘긴 모습이었어요. 그 여자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하연이를 또 때리려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교육을 하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거실로 뛰어 들어갔어요. 뭐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 여자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하연이도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엄마. 하연이가 작게 불렀어요.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어요. 그 여자는 준서 씨의 어머니였을 거예요. 시어머니라고 했으니까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었어요. 하연이 결혼할 때도 못 봤거든요. 누구세요? 그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저는 하연이 엄마예요. 그런데 왜 제 딸을 때리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거든요. 아, 하연이 엄마시군요. 저는 엄기순입니다. 하연이 시어머니예요. 기순 씨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인사치레는 거기까지였어요. 표정에서 적대감이 느껴졌거든요. 시어머니라고 해서 며느리를 때릴 권리는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연이가 제 뒤로 살짝 숨었어요. 권리요?
이 집은 제 아들 집이에요. 며느리가 버릇없이 굴면 교육하는 게 당연하죠. 기순 씨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하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자기 엄마 집에 가고 싶다고 조르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시집 온 여자가 친정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기순 씨가 코웃음을 쳤어요. 하연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웠어요. 그 순간 이해했어요. 하연이가 제게 오고 싶어 한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엄마를 보고 싶어 하는 게 잘못인가요? 그것도 매주 한 번인데요. 매주 한 번이 아니라 매일 같이 친정 얘기를 해요. 친정 반찬이 맛있다. 친정 엄마가 보고 싶다. 그런 소리만 하니까 듣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기순 씨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연이는 단순하고 순수한 아이예요. 엄마를 그리워하는 게 잘못일 리가 없거든요. 그래도 때릴 일은 아니죠. 어휴, 말로 해서 알아듣나요?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기순 씨가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하연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매섭더라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 딸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걸 견딜 수 없었거든요. 당장 나가세요. 뭐라고요? 제 딸에게 손대지 마시고 나가라고요. 제가 기순 씨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어요. 하연이를 지켜야 했어요.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기순 씨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시어머니든 뭐든 제 딸을 때린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순간 기순 씨가 저에게 손을 뻗었어요. 저를 밀치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기순 씨의 손목을 잡고 밀어냈어요. 기순 씨가 뒤로 휘청거렸어요. 소파에 부딪혀 주저앉았죠. 어머나,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를 밀어요? 기순 씨가 소리를 질렀어요. 거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준서 씨가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발걸음 소리가 급하게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준서 씨가 거실에 나타났어요. 상황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준서야, 내 장모가 나를 밀쳤어. 기순 씨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마치 제가 먼저 시비를 건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준서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는 걸요. 뭔가 더 큰 문제의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거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하연이는 여전히 제 뒤에 숨어 있었고 기순 씨는 소파에 앉아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불안감이 자리 잡았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준서 씨가 상황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놀란 것 같지 않았거든요.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서 씨가 기순 씨에게 다가갔어요.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기순 씨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옷을 털었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데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까까지의 화난 모습이 아니라 뭔가 여유로운 표정이었거든요. 아이고, 정말 어이없네. 기순 씨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언제는 모자란 딸 데려가줘서 고맙다더니 이제 와서 유세야?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뭐라고요? 제가 되물었어요. 분명히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른 척하지 말아요. 하연이 결혼할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요? 기순 씨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저를 놀리는 것 같았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하연이 결혼할 때를 떠올려 봤어요. 기순 씨와는 한 번도 제대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식 당일에도 인사만 나누었을 뿐이에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어머, 그래요? 그럼 준서한테 물어봐요. 기순 씨가 준서 씨를 바라봤어요. 준서 씨는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준서야, 말해봐. 하연이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준서 씨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주저하고 있었어요. 준서 씨,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준서 씨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준서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기순 씨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하연이가 좀 부족하지만 잘 부탁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준서가 받아줘서 고맙다고도 했고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분명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하연이를 부족하다고 말한 적도 없고 받아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 말 안 했어요. 제가 언제 하연이를 부족하다고 했나요? 어머나,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네요. 그때 준서 앞에서 분명히 그랬는데요. 기순 씨의 태도가 점점 더 당당해졌어요. 마치 확신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하연이가 제 옆에서 작게 말했어요. 엄마, 전 괜찮아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상황이 더 커지는 게 무서운 것 같았어요. 하연아, 괜찮지 않아. 엄마는 그런 말 안 했어. 제가 하연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하연이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에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기순 씨가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정말 뻔뻔하시네요. 그럼 준서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준서 씨, 정말 제가 그런 말을 했나요? 제가 다시 준서 씨에게 물었어요. 이번엔 꼭 대답을 들어야 했어요. 준서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잠깐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곧바로 시선을 피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기순 씨가 날카롭게 반응했어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준서 씨의 말이 흐려졌어요. 명확한 대답을 피하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준서 씨가 제 편이 아니라는 걸요. 아니, 정확히는 아무 편도 들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걸요. 기순 씨가 만족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봐요. 준서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건 정확한 기억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었어요. 어쨌든 하연이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아이를 시집 보낼 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나요? 기순 씨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연이를 문제가 있는 아이라고 부르는 게 용서가 안 되었거든요. 하연이는 문제가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조금 특별할 뿐이에요. 특별하다고요? 어휴, 말 바꾸기는. 기순 씨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하연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시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서. 하연아, 그런 말 하지 마. 제가 하연이를 막았어요. 하연이는 잘못한 게 없는데 사과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기순 씨가 하연이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야. 엄마가 나서서 뭐해.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하연이도 인정하는데 왜 엄마만 모르는 척해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하연이의 순수함을 이용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연이는 어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는 아이예요. 자신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안다는 거죠. 하연이는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모르고요?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기순 씨의 태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너무 당당했거든요. 마치 뭔가 숨겨진 카드가 있는 것처럼 자신만만했어요. 준서 씨는 여전히 옆에 서 있기만 했어요.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맞는 걸 봤으면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것도 이상했어요. 준서 씨는 왜 아무 말 안 해요? 제가 준서 씨에게 물었어요. 저는 어머니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알아서 하면 돼요? 당신 아내가 맞았는데요? 그건 어머니께서 교육차 그러신 것 같고. 준서 씨의 대답에 실망했어요. 하연이를 지켜주지 못하는 남편이었어요. 기순 씨가 시계를 보더니 가방을 들었어요. 이제 갈게요. 하연아, 다음부터는 친정 생각 그만해. 그리고 현관으로 향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하연이 엄마, 괜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 일에 너무 끼어들지 말고요. 우리 가족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하연이는 제 딸인데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기순 씨가 나간 뒤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준서 씨도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와 하연이만 거실에 남았어요. 하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요. 하지만 하연이의 볼은 아직도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거든요. 단순한 시댁 갈등이 아니었어요. 기순 씨의 태도, 준서 씨의 회피, 그리고 제가 한 적도 없는 말들. 모든 게 이상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럼 왜 기순 씨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준서 씨는 왜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연이의 빨간 뺨이 자꾸 떠올랐어요. 제가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연이는 그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마음속 어딘가에서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뭔가 더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기순 씨가 나간 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하연이와 저만 남았죠. 하연이는 여전히 제 곁에 서 있었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하연아, 괜찮아? 제가 하연이의 어깨를 살짝 감쌌어요. 하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엄마, 저 정말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하연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때 하연이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접힌 종이였어요.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엄마, 이거. 하연이가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어요. A사 용지였는데 뭔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제가 종이를 받아들고 읽어봤어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각서라는 제목이 맨 위에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로 내용이 이어졌죠. 본인 박하연은 결혼 후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의 소유권을 시댁으로 양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글씨가 하연이 필체였어요. 그리고 맨 아래에는 하연이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하연아, 이게 뭐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종이를 들고 있는 손도 덜덜 떨리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쓰라고 해서. 하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어요. 언제 이런 걸 썼어? 오늘, 조금 전에. 하연이의 대답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집에 다녀온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기순 씨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았어요. 뭔가를 깜빡하고 간 모양이었죠. 기순 씨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저희가 각서를 들고 있는 걸 보더니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고, 그거 하연이한테 보여줬구나.
기순 씨의 목소리에 여유가 느껴졌어요. 전혀 당황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각서를 흔들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하연이가 스스로 쓴 거예요. 아무도 강요 안 했어요. 기순 씨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강요 안 했다고요? 이런 걸 왜 써야 해요? 시집 온 며느리가 시댁 재산 정리에 협조하는 게 당연하죠. 아파트도 우리 아들 명의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고요. 기순 씨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하연이가 살고 있는 집인데 왜 시댁에서 가져가야 하나요? 하연이가 살고 있는 집인데요. 살고 있으면 뭐해요? 소유권자는 우리 아들이잖아요. 기순 씨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리고 하연이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내 딸도 도장 잘 찍더라. 역시 머리가 단순해야 말을 잘 들어. 그 순간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 딸을 그렇게 모욕하는 걸 참을 수 없었거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로 인해서였죠. 사실 그대로 말한 거예요. 단순하니까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복잡하게 생각할 줄 알면 이런 걸 썼겠어요? 기순 씨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하연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웠어요. 하연이가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흑흑. 엄마. 미안해요. 하연이가 제게 매달렸어요. 죄송하다고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하연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제가 하연이를 꼭 안아줬어요. 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기순 씨가 시계를 보더니 가방을 다시 들었어요. 이제 진짜 가야겠네요. 하연아, 그 각서 잘 보관해놔. 나중에 필요할 거니까. 그리고 현관으로 향하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하연이 엄마, 이제 좀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하연이는 우리 식구예요. 기순 씨가 나간 뒤에도 하연이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제 품에 안겨서 흐느끼고 있었거든요. 엄마, 저 때문에 이런 일이. 하연아,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무력감이 밀려왔거든요. 준서 씨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각서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하연이의 서툰 글씨체가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순수한 마음을 이용당한 거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계획된 일이라는 걸요. 기순 씨가 처음부터 의도한 일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하연이를 데려가줘서 고맙다는 말을 했다는 것도, 오늘 하연이에게 각서를 쓰게 한 것도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제가 무너져 내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감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연이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저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하연이의 볼은 아직도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시어머니에게 맞은 자국이 선명했거든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하연이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는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제 딸을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각서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이런 황당한 문서가 법적 효력이 있을 리는 없겠지만 하연이를 협박하는 도구로는 충분해 보였어요. 준서 씨 방 문을 바라봤어요. 닫혀있는 문 너머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온한 소리였어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는 걸요. 제 딸을 지켜야 한다는 걸요. 하연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연아, 엄마가 지켜줄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하연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물로 젖은 눈이 불안해 보였지만 제 말에 조금씩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연이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각서는 제가 가져왔어요. 하연이에게 두고 가면 또 다른 협박의 도구가 될 수 있었거든요.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더 이상 무력한 엄마로 남아있을 수는 없었어요. 행동에 나서야 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각서 내용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어요. 다음 날 아침 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작았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하연아, 괜찮아? 어제 일은 어떻게 됐어? 네, 괜찮아요. 시어머니도 준서 씨도 아무 말 안 해요. 하연이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괜찮다고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엄마가 오늘 다시 갈게. 엄마, 오지 마세요. 또 문제 생길까봐 무서워요. 하연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갈 수밖에 없었어요. 오후 시간에 하연이네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벨을 누르지 않고 비밀번호를 눌러서 들어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순 씨와 하연이가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하연아, 어제 각서 일은 내 엄마한테 말하지 마. 내 시어머니. 하연이의 목소리가 작고 떨리고 있었어요. 괜한 오해만 생길 거야. 우리 가족끼리 해결할 일이니까. 기순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거실로 들어갔어요. 무슨 오해요? 제 목소리에 기순 씨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예상하지 못한 제 등장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나,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어요. 그런데 무슨 오해 말씀이세요? 제가 차분하게 물었어요. 기순 씨의 표정이 어색해졌어요. 아, 그냥 별것 아닌 얘기였어요. 기순 씨가 얼버무리며 대답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높은 구두 소리였죠. 그리고 곧바로 여자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박준서 씨 어머니 여기 있죠?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거실로 들어온 사람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매우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손에는 서류가 든 가방을 들고 있었죠. 기순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마치 귀신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거든요. 누구세요? 기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까까지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안지훈입니다. 대신저축은행에서 나왔어요. 그 여자가 명함을 꺼내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표정이 차갑고 딱딱했어요. 8억빛, 오늘이 기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8억이라는 숫자가 귀를 때렸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거든요. 기순 씨가 더욱 창백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그게 기한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되어서 직접 왔습니다. 박준서 씨는 어디 계세요? 안지훈 씨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어요.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준서 씨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어요. 안지훈 씨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졌어요. 준서 씨 나오세요. 안지훈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준서 씨가 떨리는 다리로 거실로 나왔어요. 평소의 조용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완전히 위축된 모습이었거든요. 지훈 씨,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준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미 2번이나 연장해 드렸잖아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안지훈 씨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기순 씨가 하연이에게 각서를 쓰게 한 이유, 아파트 소유권을 시댁으로 넘기려는 이유가 명확해졌거든요. 8억이라는 빚을 갚기 위해서였어요. 하연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잡으려는 거였죠. 기순 씨가 안지훈 씨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저희가 곧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어떤 방법이죠?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기순 씨가 각서를 꺼내려다가 제 눈치를 봤어요. 제가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한 것 같았어요. 아파트가 누구 명의인가요? 저희 아들 명의입니다. 그럼 아들 동의서가 있어야 하는데요. 안지훈 씨가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어요. 준서 씨가 안지훈 씨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정말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하연이와의 결혼도, 기순 씨의 친절한 척하던 행동도, 각서를 쓰게 한 것도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순수하고 단순한 하연이를 이용해서 빚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제가 기순 씨와 준서 씨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어요. 대체 너희가 우리 딸을 왜 데려갔는지 이제 알겠네.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거든요. 기순 씨가 제게 시선을 돌렸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여전히 뭔가 변명하려는 기색이 보였어요. 그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라고요? 제가 각서를 꺼내서 흔들었어요. 이것도 오해인가요? 안지훈 씨가 각서를 보더니 관심을 보였어요. 그게 뭐죠? 아파트 소유권을 시댁으로 넘기겠다는 각서예요. 제 딸이 강요받아서 쓴 거죠. 안지훈 씨가 각서를 받아서 읽어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양도각서가 아니에요. 기순 씨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하연이가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안지훈 씨가 시계를 보더니 말했어요. 오늘 오후 6시까지 8억을 갚지 못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테이블에 놓으며 나갔어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기순 씨와 준서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해보세요. 처음부터 우리 딸을 이용할 생각이었죠? 기순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준서 씨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내를 지키지 못한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하연이를 꼭 안아줬어요. 제가 지켜내야 할 딸이었거든요. 하연아, 이제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안지훈 씨가 나간 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기순 씨와 준서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하연이에게 다가갔어요. 하연이가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연아. 제가 부드럽게 불렀어요. 하연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엄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기순 씨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사모님, 제발 도와주세요. 기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까까지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도와달라고요?
제가 차갑게 물었어요. 여기서 나가면 우리 모자는 길바닥이야. 사모님 좀 도와줘요. 기순 씨가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8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구해요? 아파트라도 담보로 잡아야 하는데. 기순 씨가 계속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도와줘요? 우리 딸 때릴 때는 그런 말 안 하더니. 제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기순 씨가 하연이에게 손찌검을 하던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그건 제가 너무 급해서 남의 딸을 때려도 되나요? 기순 씨가 할 말을 잃었어요. 계속 울기만 하고 있었어요. 준서 씨도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하연이는 제 아내예요. 아내요? 제가 준서 씨를 바라봤어요. 아내가 시어머니한테 맞는 걸 보고도 아무 말 안 한 사람이 무슨 남편이에요? 준서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반박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집에 하연이를 둘 수는 없었어요. 우리 딸 지금 데리고 갑니다.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기순 씨와 준서 씨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그럴 수는 없어요. 준서 씨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왜 없어요? 제 딸인데 왜 못 데려가요? 결혼한 딸이잖아요. 결혼했으면 뭐해요? 딸을 이용해서 빚을 갚으려고 한 사람들한테 맡겨둘 수는 없어요. 제 말에 준서 씨가 할 말을 잃었어요. 기순 씨가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사모님, 정말 저희 죽으라는 거예요? 하연이라도 있어야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방법이요? 또 우리 딸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기순 씨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하연이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았어요. 하연아, 엄마랑 집에 가자. 하연이가 망설이며 준서 씨를 바라봤어요. 준서 오빠, 하연이 가면 안 돼. 우리 같이 해결하자. 준서 씨가 하연이의 다른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하연이를 제 뒤로 감쌌어요. 해결이요? 8억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준서 씨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연이가 있어봤자 빚이 줄어들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괴롭힘만 당할 뿐이죠. 기순 씨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우리 딸은 상관없어요. 저는 하연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연아, 짐 챙기자. 하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침실로 들어가서 옷가지를 가방에 넣었어요. 많지 않았어요. 결혼할 때 가져온 것들이 전부였거든요. 준서 씨가 침실 문 앞에서 서성거렸어요. 하연아, 정말 가는 거야? 하연이가 짐을 챙기다가 준서 씨를 바라봤어요. 오빠 미안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어요. 미안할 게 뭐 있어? 우리가 잘못한 거지. 준서 씨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하연이를 붙잡지는 않았어요. 짐을 다 챙기고 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기순 씨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사모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기순 씨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네, 갑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하연이라도 남겨주세요. 그래야 뭔가 방법이. 안 됩니다. 제가 하연이의 손을 더욱 꼭 잡았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기순 씨와 준서 씨가 따라 나왔어요.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준서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부탁은 처음부터 정직하게 했어야죠. 제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하연이가 제 옆에서 걸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하연이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엄마, 왜? 뭐 빠뜨린 거 있어? 아니에요. 그냥. 하연이가 뒤를 돌아봤어요.
아파트 문이 보였어요. 준서 씨가 문 앞에 서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후회되니?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그냥 이상해요. 뭐가? 엄마가 와서 저를 지켜줄 때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연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하연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 무서웠어. 뭐가 무서웠어? 시어머니가 화날 때마다 때리고 준서 오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 있는 것 같았어요. 하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엄마 온 소리 들리고 안심됐어.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제가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이제라도 구해낼 수 있다는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엄마가 늦었어.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가 와줘서 고마워요. 하연이가 제 팔을 감쌌어요. 아파트를 나와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하연이가 가방을 들고 제 옆에서 걸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돼요? 일단 우리 집에 가서 천천히 생각해보자. 하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하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제가 바보라서 속은 거죠? 바보가 아니야. 순수해서 그런 거지.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하연이의 말에 웃음이 났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앞으로를 생각하는 딸이 기특했어요. 버스가 왔어요. 하연이와 함께 버스에 올라탔어요. 창밖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딸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컸거든요. 하연이가 제 어깨에 기대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고맙긴 뭘.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하연이 짐을 풀었어요. 예전 하연이 방에 다시 정리해 놓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하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일을 찾아볼까요? 천천히 생각해보자. 네, 알겠어요. 하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날 밤 하연이가 잠들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딸을 지켜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연이의 평온한 잠든 모습을 보니까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연이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죠. 하연이가 밤에 잠꼬대를 하며 시어머니 죄송해요라고 말할 때면 가슴이 아팠거든요. 남편도 하연이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하연아, 이제 우리 집이니까 편하게 지내자. 남편의 부드러운 말에 하연이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첫 주에는 복지관에서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하연이의 상황을 듣고 치료 프로그램을 권해주셨어요. 트라우마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서둘지 마시고 천천히 도와주세요.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하연이와 함께 미술 치료도 받았어요. 하연이가 색칠하며 웃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놓였어요. 2개월이 지나자 하연이에게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악몽을 꾸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식욕도 돌아왔거든요. 엄마, 오늘 뭐해요? 하연이가 밝게 물어볼 때면 예전의 순수한 모습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함께 장보기도 하고 도예 수업에도 데리고 갔어요. 하연이가 흙을 만지며 작은 그릇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예뻤어요. 엄마, 이거 어때요? 정말 잘 만들었네. 하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러던 중 준서 씨와 기순 씨 소식을 들었어요. 결국 8억 빚을 갚지 못해서 법적 조치를 받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갔고 준서 씨는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어요.
기순 씨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도 들렸어요. 처음엔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하연이를 이용하려 했던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여겨졌어요. 반년이 지나자 하연이가 일자리를 찾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 저도 일해보고 싶어요. 복지관에서 소개해준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업무였지만 하연이가 열심히 했어요. 손님들이 저보고 친절하다고 했어요. 하연이가 자랑스럽게 말할 때면 제가 더 기뻤어요.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났어요. 하연이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표정이 밝아졌고 자신감도 생겼거든요. 어느 봄날 저녁이었어요. 하연이와 함께 산책을 하며 벚꽃을 구경했어요. 엄마, 나 요즘 좋아요. 하연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뭐가 좋아? 매일매일이 편안해요.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고 맞을 것 같은 불안감도 없어요. 하연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리고 엄마, 하연이가 제 팔을 꼭 잡았어요. 나 바보 아니죠? 그 질문에 목이 메었어요. 그동안 하연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너는 한 번도 바보였던 적 없어.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말요? 정말이야. 엄마가 보증할게. 하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다시 살 수 있게 됐어요. 고맙긴. 당연한 일을 한 거지. 아니에요. 정말 고마워요. 하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 느꼈어요. 모든 시련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하연이가 카페에서 있었던 일들을 즐겁게 이야기했어요. 남편도 웃으며 들어주었어요. 아빠, 내일은 새로운 메뉴를 배운대요. 그래. 우리 하연이 정말 열심히 하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밤에 하연이가 잠들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반짝이는 하늘이 평화로웠어요. 1년 전의 일들이 마치 꿈 같았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하연이의 평온한 잠든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딸을 지켜냈다는 뿌듯함과 앞으로의 희망이 함께 느껴졌거든요. 문득 깨달았어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다는 걸요. 늘 우리 곁에 마음 붙일 사람 곁에 있었어요. 복잡하고 큰 것이 아니라 함께 밥 먹고 웃고 이야기하는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진짜 행복이었어요. 하연이가 뒤척이며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모든 것이 값진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